쇼핑호스트 연봉은 얼만가요? 매진이라고 막 뜨는데 진짠가요? 맨날 방송 최저가라고 하는데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언제 구매해야 가장 싼 건가요? 안녕하세요. 트렌드 에디터 아우라엠입니다. 저의 이전 직업이었죠. 쇼핑호스트에 대해서 질문이 꽤나 많더라고요. 오늘은 그 쇼핑호스트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들만 모아서 따로 Q&A를 해볼까 합니다. 질문을 크게 나눴을 때 쇼핑호스트 준비하시는 분들이 주셨던 질문, 쇼핑호스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것들, 홈쇼핑 방송에 대해 궁금하시는 것들, 이렇게 나눠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굉장히 많은 홈쇼핑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회사들에 대해서 전부 다 알지는 못해요. 제가 겪었던 건 딱 한 곳의 회사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회사마다 워낙 다른 체계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냥 대충 저 정도겠구나 라고 감안을 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할까요? 쇼핑호스트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뽑히나요? 회사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서류, 카메라 테스트, 실무진 PT, 실무진 면접, 임원 PT, 임원 면접, 신체 검사, 최종 카메라 테스트, 이 단계를 거쳐서 뽑혔던 것 같아요. 요즘 되게 사진 보정 기술이 좋잖아요. 그래서 꽤 많은 회사에서 사진 플러스 자기소개 동영상을 요즘 많이 받는 추세더라고요. 그리고 PT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제품을 판매하는 PT를 하게 됩니다. 갑자기 너 뭐 팔아봐 하면 그걸 파는 PT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돌발 상황과 PT를 잘 넘기시면 최종 합격까지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쇼핑호스트가 꿈인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아나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쇼핑호스트 준비하시는 분들도 쇼핑호스트, 쇼호스트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수강료가 꽤나 비쌉니다. 몇백만 원 단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학원을 오래 다니는 게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요즘은 케바케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그런 쇼핑호스트의 어투가 배어있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저는 들었어요. 일반인처럼 편안하게 말하는 그런 화법을 좀 더 선호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카데미를 안 다닌 분들 중에는 쇼핑호스트 학과, 대학을 나온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학과가 전국에 많이 있는 건 아닌데 찾아보면 쇼핑호스트 학과, 쇼호스트 학과 이런 대학 커리큘럼을 열어놓은 곳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쇼핑호스트는 얼굴 보고 뽑는다는데 네, 봅니다. 근데 이 보는 게 예쁘고 잘생기고를 보는 건 진짜 절대 아니에요. 회사마다 선호하는 약간 추구하는 이미지가 따로 있어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봐도 약간 승무원분들의 이미지가 좀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어디는 약간 좀 세련된 이미지를 보는 회사들이 있고요. 어디는 약간 아나운서 같은 느낌을 보는 회사들이 있고 어디는 좀 더 푸근하고 편한 이미지를 보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생기고 못생기고 예쁘고 안 예쁘고 이걸 보는 게 절대 아니고 우리 회사와 잘 어울리는 이미지인지 아닌지 이거를 보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모든 회사에서 보는 거는 호감 가는 인상, 부담감이 없는 인상을 요즘 되게 많이 전반적으로 추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쇼핑호스트가 되려면 이거는 꼭 준비해야 된다. 목소리입니다. 보이스톤. 아까 면접 단계 중에 PT를 한다고 했잖아요. PT를 정말 잘 짜왔는데 한 1분 들었는데 듣기 싫은 목소리다. 이러면 가능성이 정말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목소리는 노력하면 충분히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쇼핑호스트들은 급여 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제가 있었던 회사에서는 1년차, 2년차까지는 일반 회사원처럼 월급제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한 달에 1개 하던 100개 하던 월급 똑같이 고정급이 있어요. 대부분의 회사는 프리랜서 계약입니다. 회당 페이입니다. 방송을 적게 하는 달은 월급이 적고 방송을 많이 하는 달은 월급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어떤 회사는 이게 섞여 있는 회사가 있어요. 회당 페이 액수가 좀 적은 대신에 기본급을 조금 챙겨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호스트의 급여 체계는 회사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많이 팔면 많이 파는 만큼 거기서 떼어받는다는데 진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아니 그러면 1개 팔든 100개 팔든 쇼핑호스트가 가져가는 돈이 월급이 똑같은데 왜 그렇게 다들 열심히 팔아?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이게
쇼핑호스트 프리랜서계의 어쩔 수 없는 숙명? 생태계인 건데, 많은 MD, 많은 PD들이 잘 파는 호스트와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방송을 많이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 잘 파는 사람이 방송이 많아져요. 방송이 많아지면 뭐가 돼요? 월급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유명 호스트가 돼서 내 몸값을 올리는 거지, 한 회당 방송에서 얼마씩 떼어받는 건 아니라는 거. 쇼핑 호스트 연봉은 얼마인가요? 이거는 진짜 개인마다 너무 다릅니다. 진짜 너무너무 달라요. 제가 다녔던 회사는 대기업 회사원 초봉 정도로 시작을 해요. 실제로 한 회사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분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예요. 억대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레벨이냐, 홈쇼핑에 전혀 관심 없는 분들도 채널 돌리다가 저 사람 얼굴 어디서 한 번쯤 봤어 하는 정도의 인지도가 있으신 분들, 되게 오래 하신 분들, 혹은 다른 대외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정도면 억대 연봉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쇼핑 호스트는 억대 연봉이 결코 아니고요. 생각하시는 것처럼 쇼핑 호스트가 화려한 직업이라고 해서 정말 수억 버는 그런 직업은 아닙니다. 몇 분 빼고. 홈쇼핑은 24시간 방송이던데 생방이에요? 녹화 방송이에요? 이건 또 회사마다 역시 다릅니다. 제가 있던 회사는 아침 6시부터 밤 2시, 새벽 2시까지는 생방송이었고요. 그리고 새벽 2시부터 새벽 6시까지 딱 4시간만 녹화를 해놨던 걸 틀어주는 형식이었어요. 흔히 많이들 아시는 메이저 회사들 있죠. GS, 현대, 롯데, CJ, 공영, 홈앤, NS 이 정도의 회사들은 거의 비슷한 시간표를 가지고 운영이 될 거예요. 나머지 이제 TV 보시다가 한 20몇 번대, 30몇 번대, 40몇 번대 나오는 그런 회사들은 녹화 방송만을 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면 출퇴근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생방송이 있습니다. 첫 방송을 하게 됐다. 그러면 새벽 4시 반까지 출근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생방송, 막방을 진행을 하게 됐다 하면 새벽 2시 반 정도에 퇴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운이 없게 아침 첫 방송이 배정이 되고 그날 밤에 마지막 방송이 배정이 되면 새벽 4시 반에 출근을 해서 그 다음날 새벽 2시 반에 퇴근을 하는 일정입니다. 정말 몸이 힘든 직업입니다. 그럼 방송이 없을 땐 뭘 하나요? 저 사람들은 방송할 때만 그냥 와서 떠들고 가고, 방송 끝나면 뭐 그냥 쇼핑하러 다니고 뭐 먹으러 다니고 여가 시간 보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방송을 안 하는 시간에는 회의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핸드폰 판매하는 방송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방송하기 며칠 전에 전략 회의라는 거를 해요. 이 방송을 진행할 PD, 그리고 MD, 그리고 여기 핸드폰 업체에서 와서 우리 이번 방송을 어떻게 잘 꾸려나갈지, 이번 방송의 프로모션은 어떻게 갈지, 그리고 어떤 걸 중심으로 갈지, 이런 것들을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회의 들어가기 전에는 이전 방송 모니터링도 또 다 해야 돼요. 전략 회의가 끝난 다음에는 그러면 나는 이번에 이걸 이렇게 한번 바꿔서 말을 해봐야겠다, 이런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장 조사를 굉장히 많이 다녀야 돼요. 제가 만약에 이 셔츠를 판매를 하게 됐다, 그러면 백화점에 가서 요즘 백화점 브랜드에서 나오는 셔츠들이 어떤 게 유행을 하고 있는지, 요 정도의 퀄리티면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지,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이런 트렌드 조사, 시장 조사 정말 꼼꼼히 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생활용품이나 아니면 가전, 주방 생활 가전 이런 걸 방송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자취를 해본 적도 없고 청소, 빨래, 밥 다 어머니가 해주시니까 이걸 아무리 뚫어지게 봐도 여기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또 엄마 붙잡고 1시간, 2시간 엄마는 평소 밥할 때 뭐가 불편했어? 이거 써보니까 뭐가 편해? 다른 것 전에 써보니까 이건 뭐가 다른 것 같아? 이런 걸 다 하나하나 물어보고 공부하고, 이걸 또 내 걸로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풀어서 말을 할지, 이런 공부하는 그 앞 시간들이 굉장히 깁니다. 쇼핑 호스트가 단순히 카메라 앞에 나와서 말하는 시간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놀고 먹는 직업이 아니라는 거. 쇼핑 호스트들은 내가 팔고 싶은 물건, 내가 정말 좋아하는 물건만 선택해서 파는 건가요? 제가 팔고 싶은 물건을 선택해서 방송할 수는 없습니다. 편성팀, 배정팀에서 배정을 해서 그 배정표가 나오면 나 이번 주에 뭐뭐 팔아야 되네? 하면 그냥 그거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불상사가 어떤 거냐, 나는 이 제품이 정말 나에겐 별론데 방송할 때는 별로라고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홈쇼핑 방송을 즐겨보시는 분들도 뭐야 쟤는 지난주에 저거 좋다고 해놓고 이번 주엔 이거 좋다 해? 저 거짓말쟁이네?
라고 너무 몰아세우진 않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는 방송 시스템이 그러하니. 방송 보면 매진이라고 막 뜨는데 진짠가요? 네, 진짜입니다. 제가 입사하기 전에 예전에는 가짜 매진이 있었다고 해요. 일종의 약간 사람들을 막 똥줄 타게 해서 푸시를 하는 거죠. 매진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막 매진됐다고 막 띄우면 사람들이 진짜 막 그제서야 급하게 전화해서 충동 구매를 하게 하는. 근데 요즘은 그게 법적으로도 심의위원회도 열리고 해서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진이 되는 것들은 진짜 매진이 되는 게 맞고요. 만약에 방송 시작하자마자 1분도 안 돼서 갑자기 특정 컬러, 특정 사이즈가 막 매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건 어떤 경우냐, 이제 제조사 업체 측에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 때 네이비는 잘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얘는 100개만 만들고 흰색은 많이 팔릴 것 같으니까 10,000개를 만들어야지 하고 얘는 100개, 얘는 10,000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첫 번째 방송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 네이비가 인기가 많아서 90개가 팔리고 얘는 10개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그 다음 방송에 얘는 방송 초반에 10개만 팔려도 얘는 그냥 매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수량을 똑같은 비율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특정 컬러들이 먼저 빠지고 먼저 매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방송 시작 1분 만에 매진이 떴는데 한 30분 지나니까 갑자기 그게 주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어떤 경우냐, 방송 초반에 주문하셨던 분들이 충동 구매했구나, 취소해야지 하고 취소된 물량이 다시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매진이 되는 거는 진짜 매진이라는 거. 맨날 방송 최저가라고 하는데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약간의 말장난 아닌 말장난인데 이걸 잘 들어보셔야 돼요. 방송 최저가가 있고요, 방송 사상 최저가가 있습니다. 방송 최저가는 어떤 거냐, 오늘 판매하는 이 가격이 이 제품의 최저가는 맞아요. 근데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혹은 그 전에도 이 가격으로 판매했던 이력이 있다. 그러면 얘는 방송 최저가인 거고요. 오늘 판매하는 가격이 이 전 방송에서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역대 가장 저렴한 가격이다 라고 하면 방송 최저가가 아니라 방송 사상 최저가가 됩니다. 화장품 방송을 보실 때 용량도 똑같아요. 방송 최대 용량 쿠션 5개 라고 한다면 오늘도 5개를 주지만 그 전주에도 5개를 줬고요, 그 전에도 5개를 줬을 거예요. 다만 5개 이상으로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방송 최대 용량 본품 5개 라고 외치는 거고요. 방송 사상 최대 용량 본품 5개 라고 말을 한다면 이전에는 5개까지 드린 적은 없어요. 4개까지 준 적은 있어도 5개는 오늘이 처음이다, 오늘이 역대 방송 통틀어 가장 많이 드리는 날이다 라고 한다면 방송 사상 최대 용량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홈쇼핑 방송을 보시다가 방송 사상, 방송 역대 사상 이런 말들이 붙으면 그건 가장 싸거나 가장 많이 드리는 날이니까 그때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맨날 마지막 방송이라는데 이것도 진짠가요? 이건 역시 말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 제품 올해 방송 마지막입니다 하면 올해는 진짜 그 제품을 방송을 안 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구성 이 조건 마지막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 제품 다음에 또 방송할 거예요. 다만 구성이 약간 바뀌거나 사은품이 바뀌거나 가격이 조금 바뀌어서 방송을 할 겁니다. 특히 화장품 방송이 이런 이 조건 이 구성 마지막을 굉장히 많이 해요. 스킨 2개, 로션 2개, 크림 2개 이런 본품 구성은 매번 똑같이 가고요, 뒤에 붙는 추가 구성, 뭐 앰플 하나 더 주거나 아니면 뭐 여행용 파우치를 주거나 이런 사은품 추가 구성을 매주 바꿔서 계속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전체로 보면 구성품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구성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주는 이 추가 구성, 뭐 에코백이 빠지고 다른 뭐 앰플이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상품이 바뀔 수가 있겠죠. 언제 구매해야 가장 싼 건가요? 일단 피하셔야 되는 건 런칭 방송이에요.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는 런칭했을 때 만약에 본품을 3개를 줬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4개를 주고요, 조금 지나면 5개를 주고요, 용량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런칭 방송보다는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서 사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상자가 붙은 거, 역대 사상 최저가, 역대 사상 최대 용량 이런 거 할 땐 정말 많이 드리거나 정말 저렴한 날이니까 그때 구매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자막에 파이널 세일이라고 떠있는 거는 그 이하로 안 내려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정말 최대 마지노선까지 꺾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파이널 세일이 붙은 방송을 보시면 이거보다 더 싸게 방송을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홈쇼핑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부분 매년 5월과 10월에 가장 큰 이벤트, 축제 같은 달이 펼쳐집니다. 프로모션도 많이 붙고요. 뭐 카드 청구 할인이나 상품을 많이 주는 달이니까 5월과 10월에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전화 혹은 PC로 주문하는 것보다 모바일 앱으로 주문할 경우에 요즘에 뭐 추가 적립금, 추가 사은품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모바일 앱 이용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들어왔던 쇼핑 호스트 그리고 홈쇼핑에 대한 질문들을 모아서 20문 20답을 한번 해봤어요. 약간 궁금하신 게 풀리셨나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게 100% 일반화가 된 내용들은 아니에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간 내서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아우라임과 함께면 내일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또 봐요.